2023년이 되면서 연금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룰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금융을 말하다입니다. 올해 2023년은 세제에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거의 10년 만에 바뀐 연금 1,200만원 종합과세 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정부에서는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 혜택 한도를 늘려왔는데요. 그 중 하나로 올해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역시 연간 900만원까지 올려서 총 세제 혜택 한도를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만약 올해부터 연 200만원을 더 납입하신다면 연소득 5,500만원 기준으로 26만 4천원에서 33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에 더욱 놀랄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세제 혜택 한도는 확대되었지만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 적용 기준은 2013년 이후 연간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물가나 화폐 가치 등은 고려하지 않고 거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히 연금 1,200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도 세금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타격이 꽤 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종합과세만은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올해 2023년부터는 연 1,2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우선 올해 바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작년까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6%의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올해는 1,400만원까지 6.6%가 적용되고요. 16.5%, 26.4% 세율 구간 역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그 밖의 구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고 8,800만원 이하 구간이신 분들은 세금을 조금 덜 낸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럼 이러한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하면 세율은 과연 몇 프로일까요? 바로 16.5%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게다가 이 16.5%는 연금 전액에 대해서 적용되는데요. 종합과세 구간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가 받은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동일하겠지만 연간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16.5%보다 종합과세 6.6%가 더 낮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구간과 비교하자면 이 구간 역시 분리과세가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종합과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건강보험료인데요. 반면 분리과세를 할 경우 16.5%만 내고 나의 납세 의무는 끝이 납니다. 당연히 건보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실 게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 계신 분들뿐 아니라 5천만원 초과이신 분들의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말한 이 연금은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연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연간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은 따로 있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에 추가로 넣은 금액과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 그리고 그 운용 수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징을 보자면 납입할 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중도해지 및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라는 것인데요. 그 밖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사 비과세 연금보험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은 한도 관계없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올해 2023년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아마도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연금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이나 기타 다른 소득들이 많아서 높은 종합과세세율을 적용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16.5%이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만약 한 단계라도 소득 구간을 낮출 수 있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죠. 반면 기타 소득이 거의 없고 현재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달라진 점이 거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애매하게 연간 1,200만원을 조금 넘게 받아서 종합과세 16.5% 과세에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연간 1,400만원만 넘지 않으면 6.6%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 1,2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을 듯 한데요. 아무튼 쉽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연금 수령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지금과 같은 개정안은 계속해서 변경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년, 30년 이후를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정확히 알 수 있죠. 바로 세금은 점점 늘려갈 겁니다. 소위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년 가까이 미루고만 있는 연금 개혁을 반드시 할 거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될 거다. 지금 세대가 보험료는 더 내지만 연금은 덜 받을 것이다. 국민연금도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처럼 나라에서 충당해줘야 한다 등의 신문기사 등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왕성하게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고 노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20, 30대 분들은 세액공제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분명 나중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많이 내실 거예요.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 그리고 국민연금만을 믿지는 마시고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과세 상품들도 함께 연금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연금, 저축, 보험 등 다양한 금융정보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